상호읍 지난주 15일 날 수업하고 오늘 22일이니까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일주일 만에 뵙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지난 일요일 날 저는 그 1년 중에서 제일 큰 행사를 하나 치렀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석체라고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이제 성균관에서는 석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석전. 성균관에서는 이제 공자를 비롯해서 우리 동방의 18현을 모시고서나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지식을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서 이제 제자된 도리로서의 그런 그 제사를 이제 모시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석전은 그런 큰 선생님이고 석체는 뭐냐면 그 내 선생님 바로 우리 선생님 우리 서당 훈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 서당의 동문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서 1박 2일로 전날 모여서는 총회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제사를 이제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음식이 간단해요. 일변 일두라고 그래요. 변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제기 중에서 대제기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일변, 그 다음에 일두. 이건 콩두라고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목제기두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제기. 변은 뭐냐면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드는 조그만 바구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두에는 보통 무엇을 올리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이라든지 생선을 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올리죠. 그러고서는 이제 변에다가는 곡식알 같은 거. 서원이나 향교 제사나 큰 제사는 보통 우리가 밥을 올리지 않고 밥을 우리가 제사에서는 매라고 그러죠. 매를 올리지를 않고 알곡을 그냥 올려요. 곡식악을. 네. 그래서 이제 변에다가는 그래서 일변일두라는 건 뭐냐면 변에다가는 채소 한 가지. 무면은 무 하나. 생무요. 그냥 생무. 무 뽑아서 그러자 간단하게 다듬어 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뭘 올리냐면 미나리 한 줌. 그거 묶어서 이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변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은행을 올리거나 잣을 올리거나 아니면 곡식을 올리거나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올리는 거예요. 일변일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술잔 하나 놓고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 중에서 학기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 이제 대학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고려 말부터 생긴 대학이 성균관이지요. 그 전에는 태학도 있었고 뭐 고려 시대에 그다음에 삼국 시대에도 이제 그런 대학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도 이제 그런 대학 제도가 있었어요. 그 대학 제도에서 수업을 맨 처음에 첫 학기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석체례를 올린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주자께서 이제 서원향교를 세우면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저렇게 위대한 우리 스승들한테 제를 올리는 예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석체를 올렸다 하는 기록으로부터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저 석체가 이제 많이 일반화됐어요.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3군데서 석체례를 해요. 우리 송양정사, 제가 몸담고 있는 송양정사하고 그 다음에 구례에 가면은 초동서당이라고 있어요. 초동서당. 제가 공부할 때 그때도 초동서당이 있어요. 안겸산 선생님. 그 다음에 합천에 가면 태동서사라고 있어요. 그 3군데에서 우리나라 현재로는 3군데에서 저 석체례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육아에서는 관계학이라고 그랬죠. 우리 유학이라는 학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제일 1차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래 거기서 우리가 효도를 얘기하고 그런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고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를 하지 못하면 이민족한테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신관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군신관계. 그러지만 오늘날은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니까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단단하게 결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자유친, 군신, 그 다음에 군신유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유별이 들어가잖아요. 부부유별. 부부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예는 부자유친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 시작은 부부유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부유별이 예절의 시작입니다. 예절. 유학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유친 아닌가요? 부자유친이 아니에요. 부자유친 이전에 부부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유의 기별을 세 번째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유유선. 우리가 어른과 아이 사이 질서가 있어야 이 사회라는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질서의 가장 큰 근원은 어른과 아이로부터, 그 구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에 보면 친구 관계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라고 하는 스승도 사실은 부모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간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이제 예를 얘기했잖아요. 5가지를. 그걸 우리가 오륜이라고 그러고 또는 오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육아에서의 핵심은 그 오륜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도. 소당연,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예를 우리가 소당연, 마땅히 그러한 바. 그래서 소당연을 우리가 이걸 이제 이 소당연을 우리가 도라고 그랬고 소이연하고 소당연 제가 설명했었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유학에서는 오륜이라고 그랬어요. 오륜. 이거 이 도의 근원이나 진리에 대한 그런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오륜을 얘기해. 고리타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인간학이라고 하는 근원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하라고 두고 우리는 이제 저걸 결국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석체를 지냈고, 그러나 나는 우리 육아에서 또 하나 회복해야 될 예 중에 하나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관례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혼상제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저 세상 갈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4가지의 그런 우리 통과의례 중에서 우리가 관혼상제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뭘 잊고 사느냐면 관례를 잊고 있어요. 관례를 쉽게 말하면 성인식이에요. 머리에다 갓을 쓰는 시기. 20살이죠. 남자는 20살. 여자는 15살에 계례를 치러요. 계례는 뭐냐면 시집가지 않아도 뒤에 쪽을 짓는 거예요. 15살에 쪽을 짓고 남자는 20살에 장가를 가지 않았어도 상투를 들고 갓을 쓰는 거예요. 그걸 관례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식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너도 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의식을 심어주는 행사가 관례예요. 오늘날 관례가 없기 때문에 다 어린애야. 애들이 제대로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관례를 치른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있는데 우리는 20살 넘어서 군대를 가도 장가 가서 아내를 두고서도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마마보이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를 나는 우리 원장님이 들어줘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유교문화진흥원에서도 이 주위에 사는 청년들이라도 불러 모아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관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육아에서는 그 2가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저것을 이제 석체를 지난 일요일 날 치르다 보니까 그거 하면은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토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아주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니까 제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불재원이면 시불견하며 정의불문하며 시기불지기민해라. 여기서 읽을 때 신불재원이라고 끊어 읽으시라겠죠?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시하고 견, 청하고 문이 그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앞에서 시나 청은 능동적인 것, 견이나 문은 소극적이고 따라가는 것, 이렇게 피동적인 것,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여불전정 무의검기신예라 시예로 군자 필차로 차하야 이경이 직지 아니 연후에 자심상존하야 이신무불수야라. 요거 경이직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정자의 주일무적도 설명을 했고 주자의 경이직내 의의 방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유가 수양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송우암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사상이 나왔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의 수신이 재정기시민내라 우는 전지칠장이니 석정심 수신하이내라. 그러면 이건 장하주라고 그랬죠. 차역승 상장하야 이기하장해라 개의 성즉 진무하기 실유선의니 소위 능존시심하야 이검기신내라 연옥단지 성의하고 이불능밀찰 차심지존부죽 우무이직내이 수신야라 자이하는 병이 구문의정하노라 소위 제기가 제수기신자는 인지기소친의 벽은하며 지기소천호의 벽은하며 지기소외경의 벽은하며 지기소외경의 벽은하며 지기소오타의 벽은하나니 고로호이지 기약하며 오이지 기미자 천하의 손을 내라. 여기서 똑같이 요 글자고 요 글자가 똑같이 썼는데 음과 뜻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서는 악이라고 그랬죠. 악할 악자. 여기서는 미워할 오자라고 했죠. 네. 이는 의 중인이요 지는 유어야라 벽은 유편야라 오자 죄인의 본유 당연지측이나 연상인지정은 유기소의 향이 불가차르나니 즉필하모일편하야 이신불서의라 고로원에 유지하니왈 이니 막지기자지약하며 막지기묘지 설기라 하네라
어는 속어야라. 이계자는 불명하고 탐득자는 무염하니 시즉 변지의해하야 이가지 소위 불제야라. 좌의 신불 쓰면 불가이 제기가 내라. 우는 천지 발장이니 석수신제가 하내라. 수의 지극이 빌선제기가 자는 기가를 불가교 이는 교인자 무지하니 고로 군자는 불출가이 성교와 국한하니 효자는 소위 사근야오 제자는 소위 사장야오 자자는 소위 사증야내라. 한문에서 소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방법 또는 근거 그렇게 풀이한다 그랬죠. 신수주가 가교라. 효제자는 소위 수신이 교어 가자야라. 연희국지 소위 사군사장 사증지도 불외호자하니 자소위 가제어상이 교성어하야라. 강고의 완료보적자라 하니 심성구지면 수불 증이나 불어느니 미어하경자 이후가자야 내라. 자는 인소이 속지하야 우명이 껴지보니 불가강의요 제식기다니 주강지예라. 이게 여보적자는 이건 시집가면서 야 자식은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안 배워도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은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고 기르는 그럴 때의 그런 마음 이상하잖아요. 아기가 울면은 쟤 오줌 싸서 그럴 거예요. 쟤 지금 배고파서 울어. 엄마는 그 마음을 안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여보적자의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살이가 어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뭐 어려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없죠. 흥자는 일으킬 흥자죠. 양자는 사양하다고 할 때 사양할 양, 양보할 양, 사양할 양 그러죠. 이건 탐할 탐자, 물건에 대한 욕심이죠. 탐욕을 부린다고 탐할 탐자예요. 여자는 이게 어긋날 여자예요. 일이 이렇게 잘 순행되지를 않고 일이 그냥 어긋나는 게 이 어긋날 여자예요. 그러잖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애기들 보면 얘 장난하지 마 그래. 그 장난이 장난의 어원이 요리토인 거예요. 지을 짝자에다 어지러울 자. 장난하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서를 막 깨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걸 장난이라고. 그러나 기자는 이게 우리가 배틀 기자라고 하죠. 배자는 우리 어머니 시집 오기 전에 그 한산 모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모시를 몇 필인가를 가져오셨다고 그 말씀하시는데 그 모시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모시를 그 우리 고종사촌 누나들이 가져가 버렸어. 그걸 안 뺏길래 했는데 뺏겨버렸어. 그 보물 같은 건데 이게 그 배틀기자인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돌적이라고 우리가 저기 여기 어른들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돌적이가 뭔지. 문을 열면 요거 있잖아요. 여기 고정시키는 거. 문을 열면 그걸 중심으로 또 문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크게 돌기는 하지만 그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아가. 그 돌적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돌적이 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기틀이라고 그래, 기틀. 기틀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국어에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계기, 어떤 조건. 그럴 때 그 기자를 써요, 기. 기자는 여기서는 그거고. 여차하면 이와 같다 그거죠. 차의 이론이 분사. 분자는 이게 뭐냐면 엎어뜨릴 분자야. 잡아뜨리고 엎어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 있지 않고 그냥 팍 엎어뜨리는 거예요. 그 분자고. 그 다음에 정자는 정할 정자, 안정정자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보면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가양이면 일국이 흥양하고 일인이 탐려하면 일국이 장난하나니 기기여차하니 차의 일원이 분사하며 일인이 전국이니라. 그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일 가하면 한 가정이죠. 한 가정 한 집안 한 집안이 어질다는 건 인을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한 집안이 어진 인자 요것을 실천한다면 한 나라가 인을 흥기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인을 하는 것 같이 온 나라 사람들이 나도 그 인을 실천해야겠네. 나도 본받아서 인을 해야겠네. 그게 흥자예요. 이게 흥자. 그러면 이게 일가는 어떤 집이겠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집이 인을 한다 해서 주변 몇 집은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온 나라가 다 할 정도가 되려면 저 집은 어떤 집이어야 돼? 임금이나 소위 말하면 국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국가의 리더. 임금이나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그런 인을 실천한 그 집에서 인을 실천한다면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간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군주 국가에서는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임금도 저렇게 하네. 예? 우리 임금도 부모한테 말이야 부모를 우습게 한대. 그렇게 하면 그 인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집이 사양하는 그런 사양을 해. 한 집안이 사양을 하면 한 나라가 전부 사양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사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마음을 그렇게 사양하는 데 써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결국은 임금이에요, 임금. 여기 일인은 우의 군야라, 임금을 말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러면 한 나라 전부가 다 혼란에 빠져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몰라서 국가를 불행에 빠뜨린 우리나라 역대의 저 조선 왕조부터 이렇게 보면 지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연산군이나 막 그런 폭군들이 있잖아요. 최근래에 와서도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일이 발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근거, 그 계기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 그러니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거예요. 뭘 말했느냐? 이것은 말했는데 뭐냐면 한마디 말 가지고도 일을 엎어뜨리는 거예요. 일이 실패하게 만들어.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일을 실패해. 우리말에 속담이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런 이야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을 이렇게 엎어뜨리기도 해. 실패하게 만들기도 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지도자, 리더, 임금, 대통령 이런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의 학문은 이건 바로 뭐냐면 옛날부터 제왕의 학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왕의 학. 임금으로서 반드시 공부하고 배워야 될 학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해야 될 공부, 형이 해야 될 공부, 사장이 해야 될 공부, 어떤 단체의 리더가 해야 될 공부.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위는 우위, 이러이러한 사람을 말한 것이다. 임금을 말한 것이다. 야자는 요건 뭐예요? 평소문 종결음이라겠죠. 기는 발동 소유하라. 바라고 움직이는 것이 말미암는 바이다. 말미암다는 것은 뭐예요? 기는 움직이고 바라는 것이 시작하는 첫 시초. 그거예요. 그것이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기라고 그랬죠. 계기. 아까 저기 돌적이라고도 얘기했고, 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 분사라고 할 때 분은 복자는 이게 전복시킨다는 복자예요. 전복시키다. 엎어뜨리는 거죠. 전복시켜. 전복시키면서 패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분이라는 뜻은 전복시키고 패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말의 전체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이 차자는 요 글 위에 본문 전체죠. 이것은 이러이러한 걸 말해서 뭘 말했냐? 가르침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효험을 말한 것이다. 가르침이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효과가 이렇다 하는 거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언 일을 성취를 하고 완성을 하려면 리더가 잘해야 돼. 리더가. 어떤 단체를 이끌어간다. 회장이 되었다. 앞장서서 좀 해야죠. 앞장서. 내가 똑같이 일반 회원들하고 똑같이 야, 나 10원 내면 너도 10원 내. 내가 1시간 일하면 너도 똑같이 회원들도 1시간씩 해. 그러지 말고 회장이 조금 더 해야지. 먼저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네. 자,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앞에서 한 말을 똑같이 한 말인데 이건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사례를 보면은 요순이 나오죠. 요임금과 순임금.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성인 임금이죠. 아주 훌륭한 임금이고, 걸주는 하나라의 권임금하고 은나라의 주임금이 대표적으로 폭군 대명사예요. 폭군. 우리나라는 폭군하면 연산군 얘기하는데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걸주를 세계적인 폭군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두 사람을 신뢰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요 말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건 요임금 요자고 이건 순임금 순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장수 숫자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솔할 솔자. 여기서는 인솔할 솔자를 쓰였어요. 그러고서는 이게 따를 정자죠. 이건 권임금 걸자고 이건 주임금 주자예요. 권임금과 주임금. 요거 이제 난폭할 포자예요. 포악하다 할 때 포자. 그리고 이 명령할 영자. 그러고는 이게 이 저자는 제가 문법을 할 때 설명을 했었죠. 문법에서 대사 설명을 할 때 이건 뭐냐면 지어라고 그랬어요. A, G, B. 그러면 A, 저, B나 같은 뜻이다. 어떤 것이 B에게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것을 B에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자하고 어자 두 개의 짬뽕된 형태가 이 저자다. 그렇죠. 저 때는 모두제 할 때는 제로 읽지만 개사로 쓸 때는 저로 읽는다 해서 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로 읽어야 돼. 저자로. 이 후자는 이건 그 글자를 바꿔 쓰는 걸 뭐라고 했죠? 예, 통가자라고 그랬어. 통가자. 통가자로 디우자하고 똑같은 통가자로 쓰인다 했어. 그러나 장자는 이게 우리가 감출장 하는데 뭐예요? 저장하다, 보관하다. 예,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장자가. 그 다음에 서자는 뭐예요? 용서할 서자예요.
용서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해하다. 상대방을 이해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쓰는 것 중에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서자는 용서하다, 이해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깨우칠 유자. 깨우칠 유자예요. 그 다음 미지유할 때 이 지자는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다 해서 지자는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관용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 관용사 지자가 아니고 지시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요순이라고 하는 훌륭한 임금이 온 천하 사람들을 통솔 하기를 인으로 했어요. 여기서 통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솔선수범했다 그 말이에요. 요순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온 천하 사람들에게 솔선하기를 인으로서 하였어. 그랬더니 세상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따랐어. 뭘 따랐다는 거예요? 인을 따랐다는 거죠.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하기를 인으로서 하였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나 그 인을 따랐어. 걸주라고 하는 아주 그 포악한 임금이 천하를 보여주기를 솔선하기를 포로 했었어. 난포한 그런 정사를 했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포를 따랐어. 임금이 보여주는 대로 따르다는 거예요. 인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인을 따르고 포를 솔선수범해서 포를 보여줬더니 그 포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령하는 바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그 기자는 임금이겠죠. 그 임금들이 명령하는 바가 그 명령하는 바에서 반대가 되면 말로는 야 우리 백성들은 전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저는 행동하기를 죄 없는 백성들 잡아다가 그냥 막 족치고 백성들로부터 세금 걷는다는 명목으로 돈 뺏고 재산 뺏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하는 거하고 그 임금 행동하는 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그 좋아하는 바에 반대가 돼.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반대가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죠. 보통 말은 거짓이에요. 실제 행동하는 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바에 반대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는 좋아하는 걸 인을 좋아해. 그 백성이 따랐어. 걸주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악하게 살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 행동으로는 포로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포를 따랐지 말로 하는 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반대가 됐어. 시고로 하면 시고로는 이 때문에 군자는 나에게서 그것이 있은 이후에 여기서 제가 저자를 요거 설명했지요. 이거 지어라고. 그럼 저기 있는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대로 기 이거잖아요. 이게 저의 뜻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저기 세 글자를 풀어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 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나에게 그것을 두다 그거죠. 내 몸에 그것을 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 뒤에 주석을 보면 이 지자가 가리키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 군자는 내 몸에 선을 둔 이후에 남에게 그것을 요구해. 내가 선한 사람이 먼저 돼야 내 마음에 선을 갖고 있어.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야
너도 말해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는 나쁜 짓 하면서 나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지만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무적이 나에게 악이 없은 이후에 남에게 그것을 비난해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한테 악이 없어.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보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악한 것을 보고 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에 간직한 바가 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것. 그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 서가 아니고, 서는 뭐냐면 아까 이해하다 용서하다 그랬죠.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 아, 내가 저거 먹고 싶으니까 쟤도 이거 먹고 싶을 거야. 엄마가 나 심부름 시키는 거 아이고 가기 싫어. 엄마가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와라. 심부름 시켰더니 나는 징그럽게 하기 싫어. 동생 불러. 일로 와. 동생 불러다가 나 가기 싫으니까 네가 가서 엄마 심부름해. 500원어치 콩나물 사와. 그럼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서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남들도 먹고 싶어 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들도 하기 싫어해. 그렇게 내 마음에 미루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미루어서 생각하는 걸 그걸 서라고 그래. 이 서자 이해했죠? 그래서 서를 우리 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유학에서 이 가치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의 근원은 인이라고 했어요. 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기 어렵지만 그걸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인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우리 육아의 가치 근원인데, 그 가치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인의 영역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문이 뭐냐면 저 서라는 문이에요. 이 서. 서라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인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서하지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씀씀이에 서라는 마음이 없어. 내가 하기 싫으면 상대방도 하기 싫을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쟤도 먹고 싶을 거야. 내가 좋아하면 쟤도 좋아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은 쟤도 싫어할 거야. 그런 마음이 서라고 있어요. 그런 마음. 내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서 상대방도 마음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게 서라고 그랬어요. 그 서가 우리 육아의 가치 근원은 인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해가 됐죠? 네. 그것이 아니고 능히 다른 사람을 깨우쳐 가르칠 사람이 있지 아니에요. 내 말하고 상대방 마음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상대방 마음하고 거꾸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려면 어렵지 않죠? 반응들을 안 하셔서 지금 이해를 하시나 뭐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차, 또 우자잖아요. 이 또 우자에다가 빨간 글씨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건 계승할 승자죠. 그 다음에 1인 정국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있는 1인 정국이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 우의 글에 1인 정국을 계승해서 말한 것이다 이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1인 정국. 본문에 있는 1인 정국을 이어가지고 요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자를 왜 말했느냐? 여기는 또 우자를 왜 말했느냐? 우리말하고
여기서 말한 것하고 여기서 말한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위에서 말한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했고, 밑에서 여기서 말한 것은 요순과 걸주라고는 실제 인물을 예로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여기서 또 자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선어기,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것은 결국은 뭔 말이냐면 여기 요 세 글자를 풀이한 거예요. 유저기, 군자는 유저기유, 구저인이라고 하는 유저기를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선어기라는 거예요. 내 몸에 선이 있은 연후에 가있어. 가있어는 뭐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책 꾸짖을 수 있어. 나무의 선을 꾸짖을 수 있어. 꾸짖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놈 형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러고 막 꾸짖었어. 꾸짖는다는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꾸짖는다는 건 이게 요구할 책자예요. 요구할 책. 요구할 책이에요. 그런 연후에 남의 선을 요구할 수가 있고, 무화거기는 바로 뭘 설명한 거예요? 무저기, 이걸 설명한 거죠. 여기는 무저기 세 글자를 설명했더니 무화거기예요. 내 몸에 악이 없은 연후에, 내 자신한테 악이 없어. 그런 연후에 남의 악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야 상대방도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나쁜 짓 하고 하면서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뭔 말이냐. 여기는 유선어기, 무화거기 이런 것이 바로 축의급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다 지우는 거 보면 먼저 그렇다. 이쁘게 빨간 데가. 자, 축의급인이라고 했어요. 축의급인. 저기 지금 축의급인에서 여기 이자만 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라고 하는 한 글자를 네 글자로 설명을 해라. 그럼 축의급인인 거예요. 축의급인은 뭐냐? 내 마음을 미루어 생각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추정하다, 추측하다. 내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가지고 남의 처지에 미쳐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맹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맹자에서 우리가 다 쓰는 말이에요. 맹자에서 네 글자로.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거잖아요. 그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봐. 너라도 그렇지 않겠냐? 너도 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맹자에서 뭐라고 그래?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인 거예요. 역지사지. 바꾸려. 처지를 바꾸어서 그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시대명사예요. 맹자에서 나오는 역지사지나 우리가 쉽게 철학에서 말하는 축의급인이나 다 서라는 거예요. 논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논어에서. 예? 논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소부력을. 예. 물시, 베풀시자지.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 시켜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끝내야지. 내가 하기 싫다고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했다고 동생 불러서 네가 대신 사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서라는 거예요. 서. 이게 서고, 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육아인을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묘정에 들어가려면 이 서라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서를 네 글자로 말하면 축의급인이고, 그것을 맹자라는 분은 역지사지로 얘기했고, 공자께서는 기소부력 물시언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일가인 요거부터 여기까지 1인 전국, 요순 여기부터 미주유야, 여기까지는 윗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훌륭한 덕목 한 글자는 뭐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서. 윗사람으로서,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사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임금으로서, 회장으로서, 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덕목, 제일 중요한 덕목은 한 글자로 말하면 서라는 거예요. 네 글자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축의급인이라는 거예요. 맹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소부력을 물시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이 이 대학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라는 학문은 궁극적으로 제왕의 학,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왕의 학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하면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을 가르치는 학문, 리더학이라는, 리더학, 그것이 이제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제가 풀이를 다시 한번 해보죠.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 사람들에게 솔선하기를 인으로서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인을 따라서 했고, 권림금과 주임금이, 거왕과 주왕이 천하의 사람들에게 솔선하기를 포로서, 난폭한 것으로서 하였더니 백성들이 그 포를 따랐다. 그들이, 그 요순이나 걸주 그거죠. 그들이 명령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에서 반대가 된다면 백성들이 따라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내 몸에 선을 둔 이후에 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 선을 요구하며, 내 몸에 악이 없은 이후에 남에게 그 악을 비난하는 것이니, 몸에 간직한 바가 서가 아니고 능히 남에게 그것을 깨우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해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것은 또 다시 그 말이에요. 위에 이제 1인, 위에서 그 두 구절이에요. 이것은 또 상문을 계승해가지고, 상문에 있는 1인 정국을 이어가지고 계승해가지고 말한 것이다. 내 몸에 선이 있은 연후에 남의 선을 꾸짖을 수가 있고, 꾸짖는다는 건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할 책. 내 몸에 악이 없은 연후에 남들의 악을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은 다 유선억이나 무억악이, 그런 이 모든 것은 다 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가지고 그것으로서 남의 처지를 미처 생각하는 것이니, 이른바 축의급인, 무선억이 연후에 가이책인 무선악이 요글이나 축의급인이나 이런 것은 이른바 서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른바 서이다. 이같이 아니하면 명령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에서 반대가 되어서 백성들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유는 깨우친다는 뜻이다. 말은 많았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서자 하나만 제대로 깨우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봅시오. 그러므로 고자는 이게 지금 연고고자죠. 그러므로
시국이 제재기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집을 가지런함에 있는 것이다. 임금 입장에서 보면 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임금 노릇한다고 이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절대 따르지 않는다. 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집을 우리가 여기 충청도만 구순하게, 집안을 구순하게 잘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 사회인으로서 일도 똑바로 하는 거지, 지 집도 하나도, 자기 집도 하나도 제대로 제가를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통합해서 맺었어. 상문, 위에서 말했던 거 여기까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말한 것을 요 글자, 여기 지금 7글자가 여기까지의 그 모든 문장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린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시경에 나오는 시가 이제 세 수가 나옵니다. 요것은 한 두어 구절 하고서나 쉬어야 되겠네. 시에 이르기를. 여기 가로와라고 이르는 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왈은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같이 훌륭한 성인, 현자나 이런 훌륭한 대학자들이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그걸 가로왈이라고 그랬죠. 가로왈을 쓴다 했어요. 시경이나 서경과 같은 권위 있는 책이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쓸 때는 운을 쓴다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왈이라고 않고 시운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의형은 이제 이 의자가 뭔 의자예요? 마땅할 의자. 마땅하다는 게 뭐였죠?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의미가 뭐라 했어요? 아까 제가 소당연을 얘기했는데, 마땅히 그러한 바, 그게 오륜을 얘기한다 했고,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당연, 여기서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그거 이러니 저러니 따질 필요가 뭐 있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것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걸 당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형, 의체는 이게 뭔 말일까요? 중간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그러네. 요거네. 시우는 그거 했고, 이거 도자죠? 복숭아 도자. 이 복숭아 도자고, 이 지자는 관형격조사예요. 그 다음에 요 자는 이게 나쁜 의미로 쓰면 뭐예요? 어려서 젊었을 때 죽는 걸 뭐라고 그래?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절. 그때는 나쁜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쁘다는 뜻이에요. 작고 이쁘다. 그래서 도주요요. 기엽. 여기 진짜는 이건 무성할 진짜예요. 무성해. 그 다음에 지자는 이건 지시대명사 지자예요. 이 차자나 이 시자와 같이, 또는 이 사자와 같이 지시대명사예요. 지자가. 자자는 요건 이제 대명사예요. 대명사. 예, 아가씨, 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자가. 그 다음에 우자는 개사.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어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어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거 개사라고 그랬죠? 예, 전치사 개사. 기자는 이거 뭐냐, 돌아갈 기자인데 여기서는 시집갈 기자로 쓰였어요. 아가씨들이 시집 가는 것, 시집갈 기자예요. 그러나서는 뭐 없죠. 이거 시에 이르기를 복숭아 꽃의 아름답고 예쁨이요.
복숭아꽃이 이쁘잖아요. 화사하고 분홍색. 복숭아꽃의 이쁘고 이쁨이요. 그 이파리가 무성하고 무성하도다. 시경에 나오는 말이 요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 지시대명사로 했죠. 이 아가씨가 여기 시집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자를 아가씨로 설명했어요. 시집간다는 의미 귀자가 아니고 다른 뜻으로 했으면 이 사람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여기는 귀자가 시집갈 귀자이기 때문에 이 아가씨라고 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어디에 시집가면, 아가씨들이 시집갈 때 어디로 시집가요? 시댁으로 시집가죠. 우리나라 제도는 시집장가 가는 게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이런 때는 보면 장가 먼저 가요, 시집 먼저 가요. 시집장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자가 먼저 장가를 가야 돼. 처갓집으로 장가를 가. 아가씨가 옛날에,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보면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러요. 남자가 먼저 신부집으로 와서 장가를 가요. 그러면 조선조 중기 때나 이런 때까지 계속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가 신부집에 와서 초례를 치르고 거기서 첫날 밤 지내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애들 대부분을 다시 저기 친정에서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시집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시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장가를 가야, 우리 그게 동이족의 풍습이에요. 남자가 먼저 장가를 간 후에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오는,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기자는 지금 그 시집 오는 거예요. 시집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은 시댁 식구들이죠. 그 시댁 식구들한테 의자는 이게 뭐냐면 화합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새 식구 받아들였을 때 새 식구들이 들어와서 그 집이 다 구순하게 잘 산다 그러면 그 시집을 잘 온 거고, 새 식구가 들어왔더니 막 온갖 분란이 일어나 맨날 싸우고 막 그러면 그건 시집을 잘못 온 거예요. 그건 서로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 시댁 식구들한테 잘한다. 의자는 잘한다는 거고 화합한다. 그런 말이 지금 이 지금 16글자가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경에 나오는 말이 이러니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잘한 이후에 국인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의기가인은, 아까 여기서 의기가인은 시경에 나오는 말은 아가씨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의기가인은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기가인은 누구겠어요? 왕이죠, 왕. 리더. 그 나라의 리더. 그 나라의 리더가 자기 집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합적으로 잘한 이후에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설명한 거예요. 시경에 있는 요 말은 아가씨가 시집간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아가씨가 시집가서 시댁 사람들한테 잘하듯이 임금들이, 왕들이, 리더들이 그 집안 사람들한테 잘한 이후에 나머지 회원들이나 국민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먹을 수가 있다. 잘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하시다가 이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우리가 그 책을 보면은 막연하게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서의 개념이 뭔지가 딱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축의급인이 나왔는데 축의급인이 나왔는데 이게 축의급인하고 서의 관계를 잘 모르고서는 그냥 지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려고 그러냐면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근원, 공자께서 말씀하신 가치의 근원은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을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인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이치예요. 사랑의 이치.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돼. 인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나 석가의 자비나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그걸 표현을 자비로 표현하고 인의로 표현하고 그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 표현하고 그렇게 했을 뿐이 실질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건물의 그 속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서라고 있어. 서. 이 서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인이라고 하는 그런 문정에 도달한다 했어요. 이게 용서할 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쉽게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이것을 축의급인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미루어서 추측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내가 저거 좋아해? 그럼 쟤도 이거 좋아할 거야. 내가 이거 싫어해? 그럼 쟤도 이거 싫어할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쟤도 먹고 싶은 거야. 그게 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를 미루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맹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나 그랬어요? 역지사지라고 한댔어요.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지를 바꿔봐.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지시되면 짓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맹자에서는 역지사지라고 바꿔 말했어. 근데 이것을 논어에서는 뭐라고 막 얘기한다 했어요? 기소부력을. 네 글자로 기소부력을 8글자로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쉽게 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남을 시켜먹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내가 하기 싫은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가 대신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글자로 말하면 서라는 거다. 그럼 왜 서가 중요하냐고 그랬냐면 서라고 하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항상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실수하는 그거예요. 집에서도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는 그거예요. 아버지는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거잖아요. 형은 하지도 않으면서 꼭 나만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사장은 맨날 놀고 먹으면서 나만 부려 먹으려고 그래? 정당한 대가도 안 주고. 그러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 이 서라는 개념이 쓰지 않으면 그러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핵심은 저 서예요.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런 서를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그게 아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이 이제 요거죠. 그것을 이제 시경이나 그런 책에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시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그랬죠. 요건. 마지막에 요거 한 거죠. 일가인부터 시작해서 요것은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한 거라 했죠. 원리를 설명했는데 그 원리만 가지고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요순과 걸주라고 하는 요순과 같은 성군, 훌륭한 임금, 훌륭한 리더는 이렇게 했다는 것하고 걸주와 같은 아주 엉망인 그런 리더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서는 앞에 있는 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그러고 나서 여기 또 우자를 설명한 이유가 두 번 반복해 설명했다는 거죠. 앞에는 원리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신뢰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또 우자를 넣은 거라고 내가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한 거에 대한 실예를 시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설명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주요여 기업진진이로다 지자우기여 의기가인이라 하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의기가인, 여기서 의기가인은 그 아가씨가 시댁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아가씨가 시댁으로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하고 화합해서 잘 사는 것, 그런 것 같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집에 있는 집안 식구들한테 마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땅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 식구들을 화합하게 해야 한다는 게, 화합하게. 그런 이후에 나라 사람들한테, 야, 내가 우리 집, 우리 가정도 이렇게 잘 다스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것 같이 니들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그 가르치는 게 그거라 했잖아요. 국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시는 주남 도유편이다. 시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크게 세 개 이루어졌다 했어요. 풍, 아, 송. 아는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아는. 대하와 소하. 그 다음에 송은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주송이 있고, 상송이 있고, 노송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주남은 뭐냐면 국풍이에요. 국풍 첫 편이 주남이에요. 국풍에 맨 시경을 폈을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요의 편에 여기 있는 16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요요는 소호모, 작고도 좋은 모양이고, 진진, 무성할 진짜라고 했죠? 진진은 아름답고도 성한 모양이 흥체이다. 이건 흥은 뭐라 했어요? 시경을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흥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있고, 부가 있다고 했죠? 이거 아니. 흥, 비부가 있다 했어요. 흥은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이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도주여 기업진진이 지자우기 의기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앞에서는 뭐냐면 도주여 기업진진이라는 것은 시의 분위기만을 만드는 거예요. 시의 분위기만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지자우기여 의기가인이 실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흥이라 했어요. 비는 뭐냐면 비유하는 거라서 비유. 앞에서 두 구절을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해. 그러나 뒤에 세 구절, 네 구절은 그거 이제 본래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부는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양이나 경치나 그런 걸 그대로 쓰는 건 부고,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건 비고, 그러나서 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본문에 실제 하고 싶은 말과 다르지만 앞에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말을 해놓고 뒤에 실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그걸 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 도주요여 기업진진 요 8글자는 지자우기여 의기가인이라는 실제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상 먼저 분위기만 형성시켜주는 말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 흥이라고 한 거예요. 흥체이다. 지자, 요 지자는,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라고 했어요. 이게 이 시자하고 똑같아. 자자는 요건 이게 대명사예요. 그냥 대명사. 그런데 왜 지자를 아까 아가씨라고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시집갈 귀자라고 했잖아요. 시집갈 귀자가 아니고 다른 글자가 나오면 이 지자는 그냥 이 사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시집가다.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여기 시집갈 기자는 시집은 아가씨가 시집가는 거니까 이 자자를 대명사 중에서 아가씨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고 자자는 그냥 대명사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어디에 시집가며, 우자는 이게 개사, 어자하고 같은 의미라 했어요. 시경이나 서경에서 개사는 우자를 주로 써요.
시경이나 서경에서의 개자는 우익을 쓰고 사서에서의 개사는 어자를 주로 썼어요. 그럴 뿐이지 두 개의 뜻은 똑같아. 그런데 지금 저기 뭐냐면 지, 자, 우기 할 때 우기 할 때 이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A에 시집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것이 생략됐어요. 시집가는 건 어디로 시집간다고 했어요 아까? 시댁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이게 시댁이라는 말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이 아가씨가 시댁에 시집가며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하다. 그 집안 사람에게 잘하다. 그 집안 사람을 화합시키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언시자 요거 했고, 그래서 요것은 여자의 시집가는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말한 것이다. 자, 다시 보죠. 이것은 가르쳤어. 뭘 가르쳤냐면 여자의 시집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고 말한 것이다. 부인이 시집갈 가짜죠. 시집감을 일러 말하기를, 일러 말하다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시집가는 것을 가르쳐 그 말이에요.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가르쳐서 귀라고 한다. 도락을 귀자를 쓴 이유는 뭐예요? 여자의 본집은 시댁이 본집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옛날 생각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자는 잘하다, 좋다 그런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착하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잘하는 것, 화합하는 것, 좋게 하는 것 그런 것을과 같은 뜻이다. 이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가 또 나왔어요. 시경에 이르기를 소화육수편에 보면 의형의제. 요거 이제 뭐예요 이게? 의자가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마땅하다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라 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뭐 따지고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 그냥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거 얘기할 때 소당연 얘기를 했어요. 소당연은 도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 도의 대표가 우리 오륜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육아는 오륜이 바로 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의형의제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형 노릇을 마땅히 하는 거고 아우 노릇을 마땅히 하는 거예요. 형이면 형으로서의 형 노릇을 마땅히 먼저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 형에게 마땅히 하고 아우에게 마땅히 하다 보면 이거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주는 나요. 내가 형 노릇을 마땅히 잘하는 거고 내가 아우 노릇을 마땅히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다니 형 노릇을 마땅히 하고 아우 노릇을 마땅히 한 이후에 국인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기 의형의제는 말 그대로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는 그런 시경이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의형의제는 아까 얘기한 뭐예요? 임금, 리더, 사장, 회장 이런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형 노릇을 마땅히 하고 아우 노릇을 마땅한 이후에 나라 사람들을 가르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 의형의제 네 글자의 시는 아까 얘기했던 시경의 소화 중에서 육소편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건 역기육자고 이건 쑥소자예요. 그래서 소화 육수편에 있다. 그 시가 또 나왔어요. 네 글자가. 이제 시에 이르기를 기의 불특. 여기 의자는 이건 거동의 그러죠. 거동의. 우의의라고 돼. 우의의. 예?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우의의. 그러면서 이것은 어그러질 특자예요. 어긋나다, 어그러지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 8글자가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우의가 어긋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라 하는 것은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우의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방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였으니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부자 형제 노릇을 해. 여기서 잘못하면 요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위자를 뒤에서 가는데 그러면 틀려요. 부자 노릇, 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 형 노릇, 아우 노릇을 해. 하는 것이 족이 법이 돼야 충분하게, 족자는 이게 만족할 족자예요. 충분하게 본받을 마녀. 그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여기서는 말하는 리더겠죠, 리더. 그 리더 된 사람이 애비 노릇, 자식 노릇, 형 노릇, 그 다음에 아우가 된 그런 노릇을 충분하게 본받을 마녀. 그런 이후에 백성들이 그를 본받는 것이다. 요 8글자를 이 대학을 만든 사람이 요렇게 풀이한 거예요. 이거. 시경에 나오는 기의불특 정시사고 요 8글자를 풀이했더니 자기가 볼 때는 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 8글자는 조풍, 조나라의 그 풍요, 민요 시구편이다. 여기는 지금 뻐꾸기 시자고 비둘기 구자의 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라는 것은 어긋난다는 뜻이다. 차의 치국이 제재기간이라 이것은 말했는데 뭘 말했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집을 가지런함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요 시, 세 편의 시경에서는 말한 것이다. 자, 여기 봅시다. 이 세 편 인용한 시는 여기죠. 요거죠. 도주요여 기업진진이로다 지자의기여 의기가인 요거 한 편. 의형의제 두 번째 편. 기의불특 정시사곡 요 세 편이에요. 요 인용한 세 인용한 시는 모두 상문의 일을 그것을 가지고 써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요. 세 인용한 시 그것을 가지고 모두 그것을 가지고 상문의 일을 읊어가지고 감탄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문이 뭘까요? 요 위에 보면 뭐가 상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죠, 요거. 고로 치국이 제재기간이라 요거죠.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는 데 있다. 요 6글자죠. 요 7글자죠. 요 7글자를 마음에 두고서나 여기 요 뜻을 봐요. 이 세 편을 인용한 시는 그 모두 다, 세 편 모두가 다 그것을 가지고 상문의 일을 영탄했어요. 집을 가지려니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집을 가지려는 함에 있다. 요것을 가지고 영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맺기를, 여기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을 맺기를, 결론 내기를 이와 같이 했어. 어떻게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지. 차의 치국이 제재기간이라. 말을 반복했잖아요. 앞에서는 차의 대신에 영국고자를 썼고 여기서는 그냥 그때 치국이 제재기간 요거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거 만미자죠. 여기서는 의미미자예요. 그 의미가 깊고도 기르니 가장 마땅히 잠겨서 완색해 볼 것이니. 완색이라는 것은 의미를 찾아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완자가 그거예요. 완색하다. 생각해가지고 요모조모 생각해가지고 그 깊은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잠겨서, 잠기라는 곡에 폭 빠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이는 전의 구장이니 제가와 치국을 해석하니라. 이거 했어요. 제가 치국에서 한 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서. 네 글자는 뭐라 했어요? 축의급인. 예, 그건 아래 한다 했죠. 예. 그거 모르면 오늘 수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또 굉장히 중요해. 지난 시간에 우리 육아에서 뭐가 굉장히
수양론 얘기했잖아요. 수양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양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응? 신도 무장 경의직례라고 그랬잖아요. 경의직례, 의의방해. 그랬잖아요. 주자는 경의직례, 의의방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정자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을. 주일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은 경이 중요했고 오늘은 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육아의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치국평천하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 치국평천하. 여기 보면 소위 이건 보통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국어에서도 많이 쓰죠. 소위 하면 뭔 말이에요? 이른바 그거죠. 이른바. 소위 하면 이른바. 평천하 제치기국자. 여기 소위 평천하 제치기국자 여기 있는 7글자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경일장에 있다 있어. 경일장. 고지용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그잖아요. 여기 평천하가 제치기국이라는 건 경일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이 노노이민. 늙을로자가 2개 겹쳤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늙을로자는 동사예요. 동사. 뒤에 있는 늙을로자는 명사예요. 명사. 노인을 노인답게 대우하는 것. 앞에 있는 노자는 노인답게 대우하는 것. 뒤에 있는 노자는 노인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그러고 나서 여기 장장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장자는 동사고 뒤에 있는 장자는 명사예요. 그래서 규율할 율자죠. 구율하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 구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자는 이게 뭐예요? 옛날도 임금에 반드시 챙겨야 될 4사람이 있어요. 환, 과, 고, 독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들 국가에서 책임지고서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뭔 정책이라고 그런 걸? 응? 복지정책. 군주가 반드시 해야 될 게 환과 고독을 챙기는 거예요. 환은 뭐냐면 호래비.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자가 늙어서 혼자가 되면 너 최고 불쌍해 그 사람이야. 환이야. 과는 뭐냐면 과부야 과부. 자식도 없이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 죽으면 혼자가 되는 아내. 고는 고아예요. 독은 이게 뭐냐면 환은 뭐냐면 장가 가서 혼자가 된 경우고 독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장가도 못 가거나 남자가 늙은애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과 고독이에요. 이 환과 고독을 챙기는 것이 옛날 군주의 제일 급선무예요. 그게 우리 육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것의 대표적인 거 하나만 고만 들었을 뿐이야. 고만. 이건 복지정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휼고라는 것은 고아를 구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건 배로 읽지 않고 패로 읽습니다. 등질패야. 이건 등질패. 예. 그래서 배반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군자는 혈구지도니라. 여기 또 혈구지도가 나왔어요. 혈구지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전 시간에 배운 서입니다. 서. 이게 바로 뭐냐? 혈은 뭐냐면 헤아리다는 뜻이에요. 헤아릴 혈, 잴 혈 그래요. 자가지고서는 물건 치수를 재다. 아니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헤아리다. 헤아릴 혈, 잴 혈 그래. 구는 이게 뭐냐면 곡척구요. 곡척이 우리 지금 동네 목수 아저씨들이 다 갖고 다니는 게 3가지 갖고 다니죠. 곡척. 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역자같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곡척을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 막 치수가 이렇게 있죠. 또 하나는 그림새. 원을 그리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컴파스.
그걸 그림새라고 그래. 옛날에는, 요즘 날엔 컴파스는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 목수들이 갖고 다니는 그림새는 그 모양이 아니죠. 그 그림새 갖고 다니고, 곡척 갖고 다니고, 또 하나 먹줄 갖고 다녀. 먹줄 띄는 거. 그게 옛날 목수들이 갖고 다니는 세 가지 도구잖아요. 그 여기는 지금 뭐냐면 구가 그거예요. 구가 저 곡척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는 곡척이라는 의미인데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 자, 그것이 이제 천하 평천하, 치국 평천하 할 때 이제 혈구지도가 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서인데 그래서 오늘 요 구절까지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혈구지도예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서의 평천하제 지기국자는 상인 온노이민이 흥요하며 상이 장정이민이 흥제하며 상이 율고이민이 불패하나니 시로 군자유 혈구지도야 내라. 이른 바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이죠. 군주죠. 그 군주가 소속된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자기 나라를 똑바로 다스려야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윗사람이 군주죠. 군주. 리더가 자기 집에 있는 노인, 자기 부모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나 자기 집에 있는 형이나 이런 노인들이지. 그런 노인들을 노인답게 대우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노인부터 잘 섬기고 이렇게 잘 대우를 하면 백성들이 효성스러운 마음을 흥기어. 효성스러운 마음을 일으켜. 우리 임금님이 저렇게 그 어른들을 잘 모시네. 나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네. 그런 마음을 일으켜. 윗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형이라든지 그런 어른들을 어른답게 잘 모시고 섬기면 백성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건 공손하게 한다는 거죠. 형이나 자기 어른, 그 집에 있는 어른들. 그러면 윗사람이 아까 여기 고자는 데가 유학에서 말하는 환과 고독이라겠죠. 네 개 중에서 제일 불쌍한 고요. 그 고아. 부모 없이 자라는 그 고아. 그것을 구휼이요. 윗사람이 리더가 자기 나라 안에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그런 고아들을 구휼하면 그걸 보고 백성들이 그 윗사람에게 배반하지 아니에요. 우리 임금님은 불쌍한 사람도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때문에 군자에게는 혈구의 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말하는 군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기 있는 상이지, 상. 그러죠? 그 상한테는 혈구의 도가 있어야 돼. 구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구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자를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자로 헤아리는 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한 글자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서요, 서. 그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혈구지도 말고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그랬어요? 축의급인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맹자에서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역지사지라고 했어요. 그것을 논어에서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표현만 달라. 혈구지도는 누구의 서냐면은 서 중에서도 뭐 일반 사람 서, 군주의 서 여러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윗사람의 이 상, 리더로서의 서는 뭐라고 네 글자로 표현하냐면 혈구지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혈구지도. 내 마음에 있는 구라고 하는 곡척 자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방식, 그걸 혈구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노노는 앞에서 이제 본문에 노노가 나왔죠? 노노는 이른바 노노이다.
그렇다면 노노도 경서 어디인가에 노노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에 있는 노노와 같은 뜻으로 대학에 있는 노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노노 두 글자만 썼는데 서경에 있는 노노의 뜻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위라고 쓴 거예요. 이른바 우리 집에 있는 노인을 노인답게 섬기는 것, 그런 뜻이다. 흥은 느껴 바란 바가 있어. 느껴서 바란 바가 있어가지고 흥기하는 것이다. 흥기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감동이 됐어. 아, 그럼 나도 해야지. 흥기했어. 고라고 하는 것은 어려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칭호이다. 여기 부자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고라는 것은 어려서 부모가 없는 칭호를 고라고 한다. 혈은 잰다는 뜻이다. 여기는 탁으로 읽어야 돼요. 제일 도자가 아니고 제일 탁자, 헤아릴 탁. 탁의 의미입니다. 구는 사각형 방자, 이게 방. 사방이라고 할 때 방자. 사각형을 만드는 소위, 도구이다. 이럴 땐 도구가 돼요. 소위가. 구는 사각형을 만드는 도구이다. 이 세 가지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어는 여기 있는 전체 본문을 부연 설명하느라고 언을 얘기한다 했죠. 사서에서는 일반적인 어법이 그런다 했죠. 언이 나오면 이 전체에 대해서 본문 전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위 사람이 행해, 그리고 아랫 사람이 본받아. 위 사람이 먼저 행하고 아랫 사람이 본받는 것이 그림자 영자 메아리 향자야. 그림자하고 메아리 보다도 비교급이야. 이건 비교급. 보다도 빨라. 위 사람이 먼저 행하면 아랫 사람이 그걸 보고 본받는 것이, 그림자는 본체를 따라가고 메아리는 내가 말한 다음에 울려오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빨라. 그러니 이른바 집이 가지런하게 되면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또한 가이견, 이러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 뭐냐? 사람 마음이 같은 바여서. 사람 마음은 똑같아. 먹고 싶은 거 보면 나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먹고 싶어. 이쁜 거 보면 나만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이쁘다고 그래. 좋은 거 보면 다 똑같이 좋다고 그래. 싫은 거 보면 다 똑같이 싫다고 그래. 그렇게 사람 마음의 같은 바여서 한 사람이라도 불획 얻지 못해요. 한 사람도 얻지 못함이 있게 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좀 문장이 복잡하죠? 다시 합니다. 또한 가이견은 볼 수가 있어. 전체를 봐야 돼. 뭐냐면 사람 마음의 같은 바여서, 사람 마음이 같은 바여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얻지 못함이 있게 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먹고 싶은 건 다 똑같이 먹고 싶은 거니까 먹고 싶은 건 윗사람이 다 똑같이 챙겨줘라. 좋아하는 건 다 똑같이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건 다 똑같이 챙겨줘라. 사람이라는 것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 환과 고독을 챙겨줘라. 리더는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마땅히 그 같은 바를 인해서, 같다는 것은 뭐가 같다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 똑같다고 있잖아요. 그 같은 바를 인해 가지고 미루어서 외모를 헤아려. 외모는 이게 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이야. 헤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래서 피하의 사이, 저 사람과 나의 사이로 하여금 각각 분수와 원하는 것을 얻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분수에 맞게 챙겨주더라도 그 사람 분수에 맞게, 윗사람은 윗사람이 분수에 맞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분수에 맞게, 어른은 어른 분수에 맞게, 애들은 애들 분수에 맞게, 남자는 남자 분수에 맞게, 여자는 여자 분수에 맞게, 그 분수에 맞도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해요. 그 분수와 원하는 것을 각각 얻는다면 상하 사방,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다음에 온 천하사방, 상하사방이 소위 말하면 육합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동서남북 모두 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균제방정이야. 균등하면서도 가지런하고 방정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학생은 행위 방정하고 그러잖아요. 그 방정이 방정. 바르다는 거예요, 발로. 바를 방자에다 바를 정자야. 바르게 되어서 천하가 고르게 될 것이다.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 역할은 반드시 내 마음에 비춰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싶으면 이 사람도 잘 살고 싶을 거야. 그럼 해야 돼. 그러면서도 그 챙겨주는 가운데 환가고독이라고 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복지정책 잘해야 돼. 그거죠. 그거 하고 하면은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데 어떻게? 상행하유와 첩어 영향이라는 걸 마음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행하고 그러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데 이것이 영향보다도 빠르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서나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죠. 요 뒤는 이제 계속 요런 말이 이제 평천하장이 이제 치국 평천하가 이제 뒤에 이제 계속 길어지는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그거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말이 쉽죠? 나만 쉬운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시를 하면서 해야죠. 요 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중국을 갔었죠. 그때 갔을 때 이제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해진 시고 이게 사실은 내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예요. 원절구시인데 딱 그 원칙에도 맞게 썼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내용이. 중국에 보면 관장루라고 하는 이제 누정이 있는데 황학가 옆에 이게 이제 황새관자죠. 황새관. 작자는 참새작자죠. 이게 관작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황새. 요즘 예산군 가면은 황새 복원 사업 해가지고서나 그거 하잖아요. 그 황새. 이제 관장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광알루라든지 촉성루 같은 그런 누각이죠. 근데 이 애들이 관장 누각은 굉장히 높아. 몇 층인지 까마득해. 굉장히 높게 져요. 그 관장루에 오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보면은 기승전결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기승전결. 그러고 나서 기승전결에서 기와 승은 경치를 노래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자, 기, 그 다음에 승,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결. 예, 기하고 승은 우리가 선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 후정이라고 했어요. 정경 후정. 여기 보면 앞에 기야, 이게 기. 백일의산진. 백일은 하얀 해. 하얀 해는 해가 짱짱 내리쬐는 상태예요. 백일은 의산진이야. 산을 의지해서 다 하고 있어요. 서쪽에 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하늘에 떴던 백일이 뉘엿뉘엿 지면서 서쪽 산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 전경을 묘사하고 있죠. 이때 그러면 시간적인 배경은 요때 요 관장로 올라갈 때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쯤인 거예요? 해질. 네, 해질 무렵이지. 해질 무렵에 관장로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떴던 해가 서산의 쪽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다 지고 있어요. 황하는 이페루라. 앞에 이제 관장로 앞에 이제 황하강이 흐르는데 그 황하강은 바다에 들어가도록 흘러가고 있어요. 황하강이 얼마나 위대한지 황해바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도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니까 그 웅장한 그런 그 기상을 지금 이거 보면 굉장히 중국 사람들의 기운이 느껴져요. 이게 지금 황하 이페류라 여기서 이 구절에서
아주 거대한 중국인들이 그 기상이 느껴져요. 거대한 그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지금 시인이 여기서 이제 마음을 이제 돌려먹기 시작하죠. 하고 싶어. 끝까지 하고 싶어서. 뭘? 천리목. 여기서 목자는 눈목자잖아요. 눈목자는 명사잖아요. 명사하면 천리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이때는 목자가 본다는 뜻으로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명사의 동사화 그래요. 시는 얼마나 편하냐면 시는 명사도 동사화 시켜 쓸 수가 있고 도치법을 써가지고 순서도 바꿔 쓸 수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명사를 동사화 시켰어. 그래서 천리를 보고 싶어. 어디? 천리 끝까지 보고 싶어서. 천리를 다하도록 보고 싶어서 이런 뜻이에요. 천리 저 먼 끝까지 보고 싶어서 갱상일축느라. 다시 갱자죠. 다시 상자는 오를 상자. 이때는 위상자가 아니고 오르다고 하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있어. 한 층의 누대를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발전 욕구가 있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 더하기에는 둘을 알았어. 그래, 내일은 곱셈도 알고 나눗셈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미적분까지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인간의 갖고 있는 그런 상승 욕구, 발전 욕구, 이런 것을 시 20글자로 표현했는데 아주 굉장히 위대한 시죠. 굉장히 훌륭한 시입니다. 이 시가. 왕지환이라는 시가 당나라 때 시인인데 202복 그 당시 시인인데 다른 시도 많지만 이 시가 아주 내가 볼 때는 가장 좋게 읽혀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는 반드시 외워두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시를 저렇게 처음에 이렇게 선경을 노래할 때도 가능하면 스케일이 좀 크면서 웅장한 맛이 나고 그러면서도 거대한 포부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표현을 하면 좋고 그러나 뒤에 가서는 그 웅장한 자연이나 거대한 자기의 포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걸 표현하면 좋은 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가 이제 이렇게 등 관장인데 요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받은 시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청와대에 걸려있나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걸려있나. 그래서 이런 시는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외우고 있으면 시질 때 이런 것을 마음속에 두고서나 이렇게 모방해서 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은 모든 예술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석 때 숙제 낸 그 시가 너무들 잘 지었고 너무 좋아서 고마웠고요. 어쨌든 다른 분들도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에 이제 오늘 몇 차시? 11차시? 그러면 이제 5번 남았네? 네, 5번 남았죠. 5번 하는 동안에 시 한 수씩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한 것 공경할 경자. 우리 육아 수영론의 핵심이라는 거, 그거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오늘 한 거 서자가 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근원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열지 못하면 못 들어가니까 그 서에 대한 걸 공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